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명의 편작 이야기입니다. 편작은 작을 편 까치 작자 해서 작은 까치 이렇게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까치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었는가 싶은데 이 까치 작자는 지역명이기도 하고 산 이름이기도 합니다. 해서 작을 편자와 함께 까치 모양의 작은 산, 편작산에 사는 명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로 산동성 제남시 북쪽에 편작산이 있는데 청나라 때 권룡 황제가 이 편작산에다 그 편작의 무덤자리를 정하고 춘추시대의 명의 편작묘라고 적힌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본래의 편작은 중국 전설상의 사망 5제 때의 명의인데요. 그는 그 제자들에게 황제 태율 신명론을 전수하기도 하고 이후 창공 순의이나 화타 등에게 의술을 전수했다고도 합니다. 그의 명성으로 인해서 이후 명의를 편작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편작이라 불리는 몇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전하는 편작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편작은 사마천의 편작 창공 열전 중 편작의 이야기와 민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작은 춘추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발해군에 있는 정읍당 출신이고요. 지금의 그 산동의 장청과 하북선 근방이라고 하는데 옛날로 치면 제나라와 노나라 근방에서 활동했던 의사입니다. 해서 호가 노의, 노나라 의사고요. 또 월장의 사람이라고 해서 월인. 그래서 성 진씨를 붙여서 진월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완입니다. 편작은요, 젊어서 객사, 그러니까 여관, 호텔에서 관리의 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죠. 호텔 매니저로 지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 장상군이라는 의사가 있었대요. 그는 그것을 가끔 이제 들렀는데 이 진월인이 그 장상군을 좀 특이한 인물로 여겼는지 그를 정중하게 대우했다고 합니다. 장상군 역시 이 진월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그 둘은 그 사제의 연을 맺고 그때부터 이 장상군이 진월인에게 의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은 10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장상군이 은밀히 편작을 불러 앉혀놓고 말하기를 자기에게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의술이 있는데 이제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너에게 전해주겠다. 대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편작은 명심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공손하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자 장상군이 품속에서 약을 꺼내 편작에게 주며 말하기를 음이 상지지수, 상지수에 타서 마시면 30일 당지물의 30일 후에 당연하게 지물, 사물을 알게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지수라고 한다면요, 상 높은 못의 물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샘물, 땅에 닿지 않은 샘물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나무나 풀잎 위에 맺힌 새벽 이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이제 오랫동안 먹으면 귀신을 볼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물이라고 하면요,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증세를 보고 그 병세를 알아내는 단계로 이 지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게 되면 환자의 병세를 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비밀스러운 비서, 의서죠. 의서를 모두 진월인에게 주고는 호련히 사라졌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해요. 편작은 장상군 말대로 상지수, 높은 산속의 샘물에다가 약을 타서 먹었는데 과연 그 약을 복용한 지 30일이 지나자 정말로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말하자면 현대의 엑스레이와 같은 초능력이 생긴 거죠. 천리안이 생긴 거예요.
이 진원리는 이런 능력으로 환자의 오장 속에 뭉쳐있는 지금의 암과 같은 그 덩어리나 어혈들을 훤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상군이 전해준 의서를 두루두루 읽고 경맥의 원리를 통달하게 되었고, 약초나 침 같은 그런 모든 의료 행위에 탁월하게 됐죠. 다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감춰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맥을 짚어보면서 치료를 해주어서인지 특히 진맥에 뛰어났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안색과 소리만 듣고도 병을 진단할 정도로 신통하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신의로 받들어졌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그런 명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의원으로 제나라와 조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편작이라는 이름은 조나라에서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 조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나라 서공 때예요. 공족들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대부들의 세력이 막강해지면서 당시에 대부였던 조간자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던 조간자가 갑자기 병이 들게 되었어요. 닷새 동안이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니 대부들이 모두 걱정이 많았겠지요. 편작을 급히 불러 살펴보게 했더니 편작 말이 조간자의 병세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혈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하기를 옛날 진나라 목공도 이런 증세를 보였는데 7일 만에 깨어난 적이 있었다. 조간자도 2, 3일 있으면 깨어날 것입니다. 뭐 했답니다. 그러면서 진목공이 7일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을 들려주는데요. 천재가 계신 곳에 가서 매우 즐겁게 지냈다. 거기서 천재가 자신에게 앞으로 있을 자기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쭉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간자 대부도 진목공 병과 똑같으니 사흘 안에 깨어나면 반드시 대부들에게 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윽고 이틀하고 반나절이 지나자 조간자가 정말 희한하게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난 사람처럼 깨어나더니 편작이 말했던 것처럼 대부들에게 한마디 하더래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천재가 계신 곳에 갔었다. 여러 신선들과 논의는데 세상의 모든 춤을 다 구경하였고 광악을 연주하는데 하운주 3대 때의 노래와는 다른 것이 정말 나의 심금을 울렸다는 등 꿈속에서의 행복했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곰 2마리를 쏘았다든가 천재에게 선물까지 받았다는 등 또 아울러서 앞으로 진나라의 미래를 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건 길몽이죠. 그 가신인 동한우가 조간자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편작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간자에게 다 했겠지요. 그러자 조간자가 편작을 기이 여기면서 전답 4만무를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와 같이 편작은 웃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아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편작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때 편작은 객당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객의 태자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편작은 방중수를 좋아하던 중서자를 만나서 묻게 됩니다. 태자가 무슨 병에 걸렸으며 또 입간을 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겠죠. 그러자 중서자가 대답하기를 태자의 병은 혈기가 돌지 않아서 몸속에 내장이 상해서 생긴 병이다. 정기가 사기를 누르지 못해서 사기가 체내에 쌓여서 발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음의 움직임이 빨라져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편작이 자기가 태자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중서자가 그런 허황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죽은 태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 유부라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을 뭐 탕액이나 침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옷을 잠시 풀어헤쳐 보고서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오장에 있는 수혈에 따라서 피부를 갈라서 맥을 통하게 하고, 끊어진 힘줄도 있고, 고환과 횡격막도 바로 하고,
위장을 깨끗이 씻어서 전기를 다스리기도 하고 신체를 바꿔놓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선생의 의술이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모를까 죽은 태자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어린아이라도 믿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러자 편작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더니 선생께서 말한 의술은 좁은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좁은 틈으로 무늬를 보는 것과 같다. 나의 의술은 환자의 맥을 짚어보거나 기색을 살펴보거나 목소리를 듣고서 진단하는 방법이 아니다. 병의 증세는 양에 있으면 음으로 알고 음에 있으면 양으로 그 증상을 알 수 있다. 증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천리 먼 곳까지 가서 진찰하지 않아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태자는 분명 귀 속에서 소리가 날 것이고 코는 벌렁거릴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타구니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태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중서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군주, 그러니까 태자의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하죠. 그러자 군주는 반갑고 놀라워서 중문까지 달려나와서 편작을 맞이하며 말하기를, 평소 선생의 인술에 대해서는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긴 했지만 이런 작은 나라까지 왕림하여 태자의 병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이 오셨으니 우리 태자는 산 목숨입니다. 선생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뻔했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자 편작 진얼인이 말하기를, 태자의 병은 시궐입니다. 그 병은 양기가 음기 속으로 들어가서 위를 움직여 경락을 막히게 하고 또 삼초와 방광으로 흘러서 양맥은 아래로 내려가고 음맥은 위로 올라가서 양기와 음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음맥은 원래 아래로 내려가고 양맥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맥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음맥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끊어지니 그 음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기는 끊어진 낙맥이 되었고 음기는 끊어진 정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기가 파괴되고 양기가 단절돼서 혈색이 없어지고 맥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태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음기로 들어가서 오장을 누르는 자는 살고 음기가 양기로 들어가서 오장을 누르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병은 모두 오장의 기가 몸속에서 역상할 때, 거꾸로 올라갈 때 갑자기 일어나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는 이러한 증세를 잡아내지만 평범한 의사는 그저 위험하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편작은 제자인 자양에게 침을 숫돌에 갈게 해서 삼양오해를 찌르게 하니까 태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 자표에게 고약을 바르게 하고 8감의 방법으로 약재를 섞어서 바린 다음 그것을 양 겨드랑이 아래에 번갈아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음기와 양기를 조절해서 20날 동안 탕약을 마시게 하자 태자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왔대요.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편작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이제 말하게 된 거죠. 그러자 편작은 자기가 태자를 살린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힘을 넘는 것이다. 이 객타자 경우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줬을 뿐이다 고 말했답니다. 좋은 이야기죠. 예. 일반적으로 사람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로 사망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예. 숨을 멈추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편작은 사람이 혼절하면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여전히 뛰고 있다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로 의사들은 진맥으로 생사를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방법은 25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요즘은 뇌세포가 완전히 죽으면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입간하지 않고 짧으면 3일, 길면 7일간 병풍 뒤에 그렇게 두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지금은 사람이 죽었다면 바로 영안실로 들어가서 바로 얼려버리죠. 한편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서 조나라 사람들은 그를 황제시대의 명의 편작이라고 이제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작이라는 별칭은 그의 본명보다 더 유명해져서 그의 후칭으로 아예 굳어지게 되었죠. 어쨌든 편작은 명의가 돼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고치곤 했는데요. 한때 제 나라에 들었을 때의 일이에요. 환우가 편작을 불러서 빈객으로 예우를 했는데 편작이 환우의 안색을 보더니 대뜸 왕께서는 지금 피부에 병이 걸리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세가 경미하니 빨리 치료하시면 곧 완쾌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우는 나에게는 병이 없어 라고 딱 잘라 말을 하더래요. 그러고는 편작이 물러가자 주변 신하들에게 의원들이란 자신의 의술을 뽐내려고 병이 없는 사람을 두고 공을 세우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 건강한 나를 보고 치료받으라고 하니 저런 자가 무슨 의사란 말인가? 라며 편작을 헛뜯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후 편작이 다시 환우를 찾아 말하길 병이 이미 혈맥에 침투했으니 얼른 치료하지 않으면 병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환우는 또 매우 불쾌해하며 나는 병이 없어 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닷새 후에 편작이 다시 환우를 찾아 진맥을 보고는 더욱 심각한 어조로 병이 이미 위장까지 침투했으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환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편작을 돌려보냈답니다. 다시 닷새가 지나자 편작이 환우를 보러 갔는데 편작은 그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물러나가더랍니다. 환우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 그 이유를 물어보니 편작이 말하길 병이 피부에 있을 때에는 탕약과 고약으로 고칠 수 있고 또 혈맥에 있을 때에는 쇠침과 돌침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오장육부에 있을 때에는 약술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골수에 들어가면 목숨을 관장하는 귀신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우는 병이 이미 골수까지 침투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환우는 과연 몸져 눕게 되어 그제서야 사람을 보내 편작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제 나라를 떠난 뒤였죠. 결국 환우는 치료도 못해보고 그 병으로 죽고 말았대요. 병이 골수란 말이 이 말이죠. 병이 골수에 들었다. 여기서 편작이 급히 자취를 감춰버린 이유는요. 편작이 제 땅에 있으면서 환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치료하다가 당연하게 제 환우는 죽게 될 것인데 그 또한 편작의 책임이 아닐 수 없죠.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죄가 되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또 한때 그는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부인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풍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부인과 의원이 되었고요. 또 한때 낙양에 갔었는데 그곳은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들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귀 어두운 거, 눈 어두운 거, 그리고 사지의 마비 같은 거, 그것을 중점으로 치료하는 노인과 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진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서는 즉시 소아과 의원이 되어서 아이들 중심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이 편작은 각지의 인정이나 풍속에 맞추어서 진료 과목을 바꾸기도 했답니다. 편작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인은 병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고
명의는 일찍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나을 수 있고 몸도 살릴 수 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병이 많은 것이고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치료 방법이 적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6종류에 해당하는 불치병 환자의 유형을 보시죠. 첫째, 교자 불론 어리 일불치야. 있어요. 교만하고 방자에서 이치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자가 첫 번째 치료할 수 없는 자이다예요. 교만하고 방자에서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하고 큰소리치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 명의 아니라 명의 할아버지가 와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경신중재 이불치야. 경신, 몸을 가벼이 여기고 중재,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 두 번째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이다.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실 누가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우린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몸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과로사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입니다. 세 번째, 의식 불능적 삼불치야. 의식, 옷과 먹는 것을 불능적, 적당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세 번째로 고치지 못하는 자이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 한겨울에 멋부리느라 하의 실종하고 다니잖아요. 병은 이미 맡아놓은 당상이죠. 음식도 그래요. 모든 병은 냉장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찬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술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폭식을 자랑 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편식한다든가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든가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 의습관은 천하제일의 명의도 무색하다입니다. 네 번째로 음양병장 기부정 사불치야 해서요. 음과 양이 똑같이 막혀 있어서 기부정, 기가 안정하지 못한 자가 네 번째 치료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렇죠? 여기서 음양은요. 기와 혈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오장, 신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등을 말하기도 하는데 기와 혈 혹은 오장이 모두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막혀 있다예요. 음양이 모두 막혀 있다. 요 장자에는 숨기다, 감추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오장의 기운이 충족하면 정신이 맑고 또 몸의 기혈이 제대로 돌아가죠. 이 기혈이 막히게 되면 오장의 기운도 막혀서 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니 명약도 소용없다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이 음양을 남녀 교합이라고 해서요. 이 음양이 물러나게 돼서 평양이 깨지게 되면 그럼으로써 기가 안정되지 못해서 병을 얻게 된 환자, 그런 환자는 고칠 수 없다 하죠. 형리, 불능, 복약, 오불치야. 이 형은 몸형이고 여위 리자입니다. 그래서 몸이 여위였어요. 그래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불능, 복약. 복은 복용하다, 먹을 복자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수 없을 경우, 몸이 몹시 허약해서 음식도 약도 먹지 못하는 사람, 그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면 약도 소화할 수 없겠죠. 그것이 다섯 번째, 고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신무 불신의 육불치야. 신부, 믿을 신, 무당부자죠. 무당의 말을 믿으면서 불신의, 의원의 말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무당이나 점쟁이 혹은 종교에만 의지하고 의원을 믿지 않는 사람.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이 편작이 특히 중요하게 여긴 점은 무당들이 쓰는 술법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장상군에게 배운 의술과 고대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의술법 그리고 민간의학을 참고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진단법을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너무 의사를
믿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도 환자를 볼 줄 알아야 되겠지만 환자도 명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약은 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약은 독이죠. 예, 독을 잘 쓰면 약으로 쓸 수 있죠.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자일자 즉 중난치야. 차, 이것 중에 일 하나라도 가진 자는 즉 중난치야. 여기서는 이제 무거울 중이 아니고요. 매우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난치, 치료하기 매우 어렵다입니다. 이로써 편작의 6가지의 고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서마천은 편작을 평하기를 의원으로서 처방의 모범을 이룬 사람이다. 후세에도 그를 따를 만한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편작처럼 그 훌륭한 진월린도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명의라 칭송받던 편작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태의령이었던 이해가 자신의 의술이 편작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객을 보내 그를 암살했던 것이죠. 그 맹자도 너무 이름이 나게 유명해지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예, 너무 유명해지면 세상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편작 진월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럼 민간에서 전하는 사망 5제 때의 명의 편작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편작은 삼형제의 막내였는데 위의 두 형도 의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편작에게 묻기를 너의 의술은 위의 두 형과 비교하면 어떠하냐고 하니 편작이 말하기를 의술로는 맏형이 제일 으뜸가며 그 뒤를 작은 형이 있고 자신은 가장 못하다고 대답했답니다. 황제가 다시 묻기를 형들의 의술이 그리 뛰어나다면 어째서 너의 이름이 가장 소문이 났느냐 하니 편작이 대답하길 제 맏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환자의 표정과 안색과 음색으로 앞으로 닥쳐올 병을 알고 미리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고 또 둘째 형은 초기에 치료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자신이 죽었을지도 몰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형님들은 가벼운 병이나 고치는 시시한 의사로 알려진 것이고 자신은 이미 중병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랬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이 편작이 자신의 형들을 의식한 겸손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병이라는 것은 악화되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애들로 말한 것 같죠. 예, 또 한 가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편작에게는 그 연로한 부친이 계셨는데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의사이고 또 막내 아들 편작은 뭐 천하의 명의로 알려졌으니 그까지 위장병 못 고치는 것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해서 하루는 편작의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충성도 할 겸 그리고 자신들의 의술을 자랑하기도 할 겸 편작이 지방 출장을 갔을 때 그 아버지를 처방해서 단번에 완치시켰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편작이 펄쩍펄쩍 뛰며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네 했답니다. 유인즉슨 그 위장병 같은 가벼운 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의사 아들들만 믿고 막행막식하게 되면 오히려 큰 병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아버지의 그 위장병을 치료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가 매사에 몸조심하시길 바랬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상한 대로 이 편작의 부친은 그 위장병이 낫자마자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더니 얼마 안 가서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든가 골골 80년이라고 그 잔병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 살기는 더 오래 산다 하잖아요.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건강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이것으로 명의 탄작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